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명입니다. 5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죠.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랙락을 통해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ETH 통해서도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기에 현물을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개수를 모으고 있다는 거. 누가 보더라도 상승장은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거와 발맞춰서 오늘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쪽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미 행정부 트럼프 1기에서 미 재무부에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금융 시스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비은행 금융 및 핀테크 및 혁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스티브 모리신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이 보고서에 참여했던 업체를 보게 되면요. 역시나 이 자리에는 늘 리플이 함석하고 있습니다. S&P 세계 2위의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그룹이라고 하죠. R3 기업용 블록체인의 3대장입니다. 첫 번째가 하이퍼랬죠. 두 번째가 R3 세 번째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하나가 더 있어요. 총 4대장이 있습니다. 기업용 블록체인에 기업들에게 블록체인망이 입혀진다는 거죠. 여기에 스웨카이어 캐피탈 세계 최대 유대계 VC입니다. 벤처 캐피탈이죠. 웨스턴 비자 웰스파고가 달러의 주인장 중 하나이죠. 비자 마스터의 비자 PNC 금융 블랙락과 연결되어 있죠. 이들이 여기 합류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수백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늘 리플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함께 왔었다. 얼마 전이었죠. 2025년 1월 달이었습니다. 볼까요? 미국 재무부 XRP 지갑이에요. 이 날짜가 2025년 1월 달이죠. 1월 21일입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에 XRP를 했죠. 그렇죠? 미 재무부에 직접 XRP 지갑이 언급되고 있다. 한 번 더. 트럼프 2기. 이번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부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US Department of Treasury. 미국 재무부에서 디지털 머니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요. 여기에 4가지 사용 사례를 들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재무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 얼마 전이었죠?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경제지 1면지에 스테이블코인의 공습이라고 기획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말에 끼치는 바가 뭘까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우리 곁으로 눈앞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스터카드에서 1억 5천만 개 가맹점에 무려 1억 5천만 개, 전 세계 1억 5천만 개 가맹점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 상용화가 오고 있다. 비자 또한 마찬가지로 브릿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망을 확장해 나간다. 이 브릿지는 어디죠? 바로 스트라이프입니다. 세계적인 결제망 업체이죠. 페이팔과 맞짱 뜰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미국 재무부에서 직접 언급해주고 있어요. 재무부 보고서에. 여기에 4가지 사용 사례를 들고 있다. USDT, USDC, 리플의 RLUSD, 페이팔의 PYUSD. 그 4대장의 리플의 RLUSD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작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한 번 더 트럼프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국가준비자산에 직접 BTC,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를 언급합니다. 여기에 XRP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미 행정부, 미 재무부 여기서 XRP에 침을 발랐다는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아직도 헷갈리세요? 미디어에 휘두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2대시 도입 안 한다? 어불성설이다. 도입한다. 100%. 시간차를 두고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통화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12대시를 도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와야 새로운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미디어에서 의원들이 나와서 12대시 도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말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과거에 유가, 금리, 환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XRP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가치를 모르니까 가격이 휘둘린다는 거죠. 가치를 직시하면 결국 펀더멘탈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제가 정말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리플과 XRP를 했죠.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제가 방금 전에 보였던 미국 재무부, 연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리플과 연결되어 있다. 달러의 주인장이죠. 미 국채, 이걸 발행하는 곳이 미 재무부입니다. 그죠? 미 행정부죠. 그러면 이걸 사다 드리는 곳이 미국 민영은행들이죠. 볼까요? 미국 행정부, 미국 재무부, 국채시장이 열립니다. 이게 민영은행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뻗어나가죠. 미 국채는 100년 동안 100년 이상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1순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통제해 왔는지 감이 그려지시나요? 이 시스템이 바뀌어나가는 현장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상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8분인데요. 비트코인이 주봉 기준으로 누가 보더라도 물량을 소화하고 뚫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점 돌파가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나왔지만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왔던 건 이번에는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상승폭이 비트코인보다 컸었죠. 근데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먹어야 될 게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방송 때마다 강조했었죠. 제 과거 방송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상승을 확신했었다. 왜? 실력에 기반한다. 유가, 금리, 환율, 매크로 경제지표, 페드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 페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장의 상승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달러의 가격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주식과 코인의 방향성 결국 이 매크로 경제지표와 맞물립니다. 이걸 누가 만들죠? 그림자 정부가 만들어낸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고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된다. 틀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급이, 보이지 않는 고래가 모든 금융시장과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들이 바로 시장을 띄운다. XRP 가격을 폭발시킨다. XRP는 그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죠. 저는 오늘 방송이 또 자료에 나올 겁니다. 상승을 부르 외치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맥을 짚을 수 있어야 된다. 허나 인플루언서 전문가 중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없다 봐도 무방하다. 두 번째, 내재 가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시장관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이 멤버십에서 진행됩니다. 고작 7만 원에. 영상 하나가 7만 원의 가치를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만 원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7만 원이 아깝지 않고 고민하고 들어왔지만 지금 들어오길 너무나 잘했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영상에 들어와 있는지 보시면 아시겠죠.